예,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화학공학과 유승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세바베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LG화학에 한 8년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금 이제 대학 교단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배터리 분리막 분야의 연구를 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배터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분리막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에그쉘이라고 달걀 껍질입니다. 달걀 kop질을 구조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구조가 달걀 껍질 저희가 이렇게 깨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이런 세라믹 층이 있습니다. 세라믹 층이 있고, 요 아래쪽에는 이런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기가 통할 수 있게 이런 기공이 형성된 구조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실제로 배터리 분리막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 자연에서 오는 그런 모양들이 실제로 우리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배터리 분리막이 이 달걀 껍질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요즘 배터리 화재가 사실은 굉장히 이슈죠. 최근에도 또 우리가 GM에서 문제가 돼서 굉장한 비용을 화학회사에서 좀 지불하는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분리막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이거다라고 규명이 된 건 없지만은 실제로 분리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좀 한번 알고 계시고, 자, 분리막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분리막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터리가 음극, 양극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분리막은 이런 정기적인 저항성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물성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물성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분리막을 제조할 때 이제 열을 주거나 이제 습식으로 코팅을 하거나 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을 줘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죠. 이렇게 당겨서 제조를 하는 공정이고, 이제 습식이라고 해서 코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어떻게 균일한 구멍을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정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잘 산업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열성입니다. 내열성. 여러분들 이제 배터리 중방전 할 때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고 특별한 경우에 많은 열이 나면은 이 분리막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을 하게 되면 음극과 양극이 닿아서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쇼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요 그림이 온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 분리막이 녹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한 130도 정도에서 녹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한 6, 70도에서 이제 녹게 되죠. 그래서 이런 내열성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와 PP를 겹쳐서 만드는 이러한 구조도 나오게 되는데, 왜냐하면 P보다 PP가 내열성이 더 높기 때문에 P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오고, 이것도 사실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양면에 세라믹 코팅을 하게 됩니다. 자, 세라믹 코팅을 하게 되는데, 세라믹 코팅을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달걀 껍질과 굉장히 이제 유사하죠, 사실. 물론 이제 달걀 껍질은 요 세라믹 층이 굉장히 두꺼웠죠. 그에 비해서 얘는 이 배터리 분리막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제 폴리머층, 폴리올레핀 층이 얇고,
상대적으로 더 두껍고 양쪽에 얇게 세라믹을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세라믹은 훨씬 더 높은 내열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현재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을 세라믹 코팅을 하든 양면을 모두 세라믹 코팅을 하든 내열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조로 분리막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배터리의 어떤 충방전하면서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배터리 구성 요소에는 리튬이온이랑 피치 못해서 수분이 일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리튬이온은 우리가 여기 좀 복잡한데 PF5라는 이러한 염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염이 이러한 CO2 가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수분이랑 반응을 해서 HF를 만들어내요. 자, HF는 굉장히 약산이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산입니다. 그래서 HF가 이런 양극 활물질을 공격하게 되고 여기서 양극 활물질이 녹아나서 용량이 떨어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이 소량이 존재하더라도 아주 소량이라도 이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반응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소량의 수분이지만 이제 배터리 성능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은 이러한 배터리 성능을 수분이나 불산을 잡는 분리막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폴리머를 가운데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던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다른 폴리머로 바꿨습니다. 다른 폴리머로 바꾸고 거기에 수분이나 HF를 잡을 수 있는 특별한 화합물을 반응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조하게 된 게 이제 이렇게 생긴 분리막입니다. 자, 특이하게 이러한 이중 구조, 큰 기공이랑 큰 기공 내에 여러 가지 작은 기공이 만들어지는 좀 특별한 구조를 만들었고, 이 표면에 이러한 불산을 또는 수분을 흡착할 수 있는 그런 작용기들이 표면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셀을 평가해 본 결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개선을 했습니다. 자, HF를 잡았고, 스키빈저 HF를 잡는 역할, 그리고 우리가 염 중에서 PF5가 문제가 되는데 PF6 음이온을 캡처하는 이러한 효과를 제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 지금 사용되는 올레핀 분리막을 대체하기는 굉장히 비싼 폴리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아까 말씀드린 세라믹층, 세라믹, 이 무기물에 저기 방금 발견한 그 화합물을 적용을 시켜보자 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라믹 입자 표면에 HF 흡착제를 다시 반응을 보내서 코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가 이런 구조고,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수분이 있는 상황에서도 배터리를 조립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거를 이제 분리막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고 진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치 셀을 우리가 당연히 수분이 없는 조건, 우리 드라이룸이라고 하는데, 드라이룸에서 반드시 셀을 조립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험실에서 46%입니다. 그죠? 습도 조건이 46% 상태에서 파우치 셀을 조립을 했습니다. 조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클 특성이 굉장히 이렇게 잘 나온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같이 비교군으로 했던 기존의 분리막을 적용한 셀은 이제 고온에서는
바로 작동이 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제 수분의 영향으로 셀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영상인데 제가 영상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6% 조건에서 이제 파우치 셀을 만들고 전해액을 주입하는 겁니다. 사실 전해액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해액에 약간의 수분만 존재하더라도 아까 보셨던 부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제 사이클 특성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저희는 이제 수분이 있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전해액을 주입하고 마지막으로 실링을 하는 거죠. 열을 줘서 이제 열을 줘서 실링을 해서 이제 전해액이 외부랑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를 앞에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관련해서는 논문, 특허 이미 다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이룸 프리라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로 이제 배터리 제조 공정이에요. 배터리 제조 공정인데, 먼저 이게 이제 극판 공정이라고 합니다. 극판을 만들죠. 우리가 음극, 양극에 음극재를 코팅하고 양극재를 코팅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막도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료를 여기 조립 공정입니다. 다음이 극판 공정, 다음에 조립 공정을 하게 되는데, 조립 공정에서 반드시 드라이룸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이 조금이라도 존재를 하게 되면은 셀 성능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드라이룸 공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리막을 사용하게 되면 드라이룸 공정 없이 셀을 조립이 가능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는 재활용하는 배터리, 요즘 굉장히 재활용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 폐배터리를 우리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재활용한 배터리를 만들 때 우리가 드라이룸이 없는 이 시스템에서 조립을 하게 돼도 문제가 없는, 성능이 충분한 그러한 배터리를 만드는 게 지금 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이 분야에 이제 배터리, 우리나라 K배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타 나라와 타 국가와 비해서 경쟁력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드는데 일조를 할 것을 약속드리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게 해줘.